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인 범죄 조직이 있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진 것은 지난 2011년 6월입니다. 당시 중국 공안과 캄보디아 당국의 공조로 중국인 용의자 64명이 모두 붙잡혀 본국으로 송환되었는데요. 국내에서는 최근에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15년 전부터 이런 범죄 행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며 끊임없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인이 미얀마나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같은 동남아로 건너가 같은 중국인을 속이는 범죄에 그쳐 다른 나라의 주목을 덜 받았지만 이제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도 마술을 뻗치자 국제사회는 이 악의 제국 중국에 진저리를 치고 있는데요. 올해 초인 1월 13일 우리 채널은 이와 같은 중국인 범죄 조직의 만행을 알리며 외국에 나가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자국을 벗어나 미얀마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로 건너갔을까요? 지난 8월 6일 캄보디아 보코산 지역의 한 범죄단지 안에서 2명의 남성이 소중한 생명을 마감하고 쓰레기통에서 이들의 유해를 찾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 사건, 안타깝게도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은 한국인 남성 박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발견된 보코산 일대는 대규모 범죄단체가 운영하는 수백 명이 합숙을 하며 각종 온라인 피싱을 하는 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들은 중국인 4명과 캄보디아인 1명을 포함 모두 5명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이 보코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중국에 처음으로 올라온 보코산의 범죄단지 내부를 찍은 영상입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차로 4시간 거리에 위치한 보코산 국립공원, 위를 올라가면 해발 1000m 정상에 대규모 단지가 있는데요. 입구에는 검정색 복장에 모자를 쓴 이들이 보이고 건물 안이 보이지 않도록 초록색 천으로 건물 전체를 가려놓은 모습이 보입니다. 저녁이 되면 마치 교도소 모습을 보듯 건물 곳곳에서 밝은 라이트를 비추며 감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주변은 온통 어둡고 단지 내부에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만 불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이곳을 바라보면 노란색 지붕에 똑같은 건물 여러 채가 줄지어 있는데요. 이 영상을 촬영한 이의 말에 따르면 이런 건물은 모두 9채이며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이 안에서 온라인 피싱과 같은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며 일주일에 여러 명에서 수십 명이 이곳에 강제로 들어오게 된다며 하루빨리 이곳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미얀마나 캄보디아로 옮기는 이유는 새 거점을 마련하기에 비용이 저렴하고 중국을 쉽게 오고 갈 수 있으며 현지 화교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고 국가 치안이 좋지 않아 별 뒤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남아를 무대로 대규모 범죄 행각을 벌인 대표적인 중국인 범죄 조직이 바로 백가 집단입니다. 이 조직의 수기의 바이수어청은 미얀마 정계는 물론 특히 군부와 깊게 인연을 맺어 거의 10년간 이들의 비호를 받으며 미얀마 북부에 거점을 두고 각종 온라인 피싱을 비롯 사기, 불법 도박, 공갈 등 그동안 저지른 범죄만 3만 건이 넘으며 피해액은 무려 3조 4천억에 이르는데, 그가 조직을 이끈 핵심 세력들은 바로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이었습니다. 22年的有一天，那么老伯就在微信叫我，他说这个人你安排下，叫那个拿出个沙丢的喽。他是这样跟我说吗？他语音上他就这样跟我讲。我说那好是3年那么就安排通一下，就能执行。 바이수어청은 자체 민병대를 운영할 만큼 미얀마 군부가 뒤를 봐줬고, 이 민병대는 자신의 아들에게 운영을 맡길 만큼 철저히 가족 위주로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当时的话就是整个果敢。 这个缅边的话，有这个政府军就答应给白银厂去抓，当时那个9坊的缅边大队也有全部就有白银厂负责，最多的时候应该到过2000左右人。 이들에게 끌려간 이들은 고수익 알바를 알선한다는 말에 속거나 국경을 넘는 배달 심부름 등을 부탁받았다가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됐으며 이곳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다. 反正7、8个人一起打我嘛，拿棍子、PVC 管、鞭子都有，4个手指的指甲都给我拔了。干不出业绩的就把你卖，要不然把你活埋。然后这次的话就是还有小黑屋，然后每天门口有当兵的，然后还有枪。 한편 중국 매체들은 현재 한국인 실종 신고 총 550명 가운데 80여 명의 생사가 아직도 확인되고 있지 않은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미얀마로 넘겨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해 이 백가 집단의 범죄 사실과 관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조직의 수기의 바이수어청은 가식적인 후회를, 그리고 그의 아들은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망언을 내뱉고 있었는데요.
让我在选择的话呢，我会选择呢过一个普通人的生活。就是诈骗没进来之前，我们老街的人口应该是在5、6万左右。诈骗进来过后呢，人口应该翻了1倍，有了10多万人。房子、高楼大厦啊，有些高楼啊、酒店啊都建起来了。大多数呢都是在做诈骗。 지난 9월 30일 중국 절강성 온주시 중급인민법원은 미얀마에서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센터를 운영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가족 등으로 구성된 또 다른 범죄 조직인 명가 집단의 조직원 1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부터 미얀마 라오카이에서 최소 1만 명을 동원해 보이스피싱, 통신사기, 불법 도박 등의 범죄 활동을 벌여 약 1조 9천억 원을 챙겼으며 이들에게 상인을 당한 피해액만 1조 원이 넘으며 14명의 소중한 목숨도 이들에게 희생당했는데요. 앞서 백가와 더불어 양대 범죄 조직으로 불리는 명가 역시 인권 유린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如果你是要是待在卧虎里面，可能我就是没希望了，就感觉再待下去就要死在里面一样。民兵捉到我之后，然后就手铐起来，然后是用那个这么长的那钢管啊、水管啊，打弯了好几根，肋骨也断了。跟我一起逃跑的那个，我在那边听说是被打死了。打死的也有，跳楼的也有。如果人逃跑了，就要命令我们必须把人抓回来。买一个人要多少钱？你了解吗？就是有的是10万、20万，有的是40、50万。 그런데 이 명가 집단은 과연 중국인들만 상대했을까요? 작년 10월 30일 중국 CCTV 온라인판은 명가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기획 보도에서 피해자들이 여러 곳으로 팔려나가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중국인뿐만 아니라 기타 동아시아 국가의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를 낸 바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만 출신의 양웨이빈 역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업 사기로 속아 캄보디아로 갔다가 극적으로 탈출했는데요. 그의 사례는 위의 보도 내용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0월 16일 일본 방송은 캄보디아에서 일본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일본인 29명을 체포해 강제 송환했다는 뉴스를 보도했는데요. 이들의 총책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2명의 중국인이었습니다. 今回逮捕された2人は管理者側で通訳などの役割も担っていたとみられます。2人は埼玉県の川口市に住所があり、日本でも何らかの活動を行っていた可能性もあります。つまりこの2人のような犯罪組織と関わる人物が日本と海外の詐欺拠点をつないで支配のネットワークを作り上げ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も見られています。捜査関係者は私たちの生活のすぐ近くまでそういった存在が忍び寄ってきているという可能性もあるので、特定摘発することが急務だと話しています。 지난 7월 17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뒤 주검으로 돌아온 대학생 박모 씨는 사망 직전 가족들에게 전화해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이 필요하다며 입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앞서 미얀마에서 활동한 명가에 잡혀갔던 이들의 가족들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从园区里面赎出来要10几万，又说我儿子在里面借钱，借多少万，然后叫我拿钱。你最后给了他多少钱呀？总共给了90几万。90几万。我心里想，我能找到我儿子，我倾家荡产都要去救他。 한국에서 발생한 것과 똑같은 수법. 여기에 현지의 범죄단지 내에서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이들도 셀 수 없을 정도이니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 안 된 한국인들의 신변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我们在老街那查获了遇难者的遗体，还有被一些骨灰被焚烧人员的骨灰。同时的话，在那些案发现场还有大量的遗留的，一个是枪弹的痕迹，一个是直接提取到弹头。 同时的话，在那些现场里面起了几百份的这些血迹样本。 지난 5월 해외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태국으로 갔던 한국인 20대 남성이 국경을 넘어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조직에 넘겨져 잡혀있다가 보름 만에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이보다 몇 달 앞서 사기 조직에 속아 중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배우 왕식 역시 마찬가지로 태국으로 입국했다가 미얀마로 끌려갔습니다. 즉 캄보디아에서 미얀마로 언제든지 넘겨질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인들이 총책으로 있는 가장 큰 사기 집단들은 대부분 미얀마에서 활동한다는 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생사가 확인 안 된 80여 명의 한국인들도 어쩌면
CCTV의 보도대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중국의 범죄 집단들이 그 근거지를 미얀마로 옮기는 모양새입니다. 캄보디아가 위험한 지역이지만 미얀마나 기타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도 결코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이폰 갤럭시 모두 충전 가능한 올인원 고속무선 충전기. 최대 4가지 기기 동시에 충전 가능. 은은한 무드 등 조명 기능에 시계 알람 기능까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적합한 무선 충전기 한번 사용해보세요.